진돗개가 잡종이라뇨. 1969년 어느 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부랴부랴 짐을 쌌죠. 그러곤 곧장 전남 진도로 내려가는 차에 올라탔어요. 진도에 도착한 그는 2박 3일 동안 진도 장터와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진돗개 30마리를 사들였죠. 이 회장의 진도행을 놓고 의아해하는 시선이 적잖았는데 그의 진도행은 진돗개는 잡종견이고 한국 토종개도 아니다는 외부의 편견을 불식하기 위한 행보였다. 세계견종협회는 당시 확실한 순종이 없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토종개로 등록해주지 않았죠. 소문난 애견가인 이 회장은 이에 작심하고 진돗개 순종을 얻어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회장은 이렇게 들여온 30마리를 150마리로 늘려 결국 10년 만에 순종한 쌍을 얻었는데 사육사와 하루 종일 연구하고 외국의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연구한 결과다. 삼성 안내견 사업이 30주년을 맞으면서 이건희 회장의 동물 사랑도 재조명되고 있죠. 그가 기르는 진돗개는 1980년대 들어서는 300마리를 넘어서면서 순종률을 80%까지 올려놓았죠. 이 회장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고 1982년 세계견종협회는 진돗개 원산지를 한국으로 등록했죠. 2005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애견협회인 영국 캔넬클럽에 진돗개를 정식 품종으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죠.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 콧대가 높았던 캔넬클럽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진돗개를 품종 및 혈통 보호가 잘 되어 있는 견종으로 평가했어요. 이 회장은 1975년에는 진돗개 애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에 취임하며 진돗개 경연대회를 열었죠.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대형 냉장고를 1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고 1993년부터는 세계적 애견대회인 크러푸츠 도그쇼를 후원했는데 2013년 이 대회에서 진돗개 채슨이가 최초로 출전에 입상하기도 했죠. 이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각별한 동물 사랑에서 비롯했는데 중학생 때부터 반려견을 기른 그는 직접 목욕시키고 한방에서 잠을 잘 만큼 애정을 쏟았는데 한때 한남동 자택에서 200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돌보기도 할 정도였죠. 그의 행보는 이른바 덕업일치의 표본으로 통하기도 하는데 이 회장은 에세이를 통해서도 이 같은 덕업일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죠. 그는 에세이에서 나는 아무리 취미생활이라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자기의 특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취미를 통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일 것이라고 적었다. 진돗개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인과의 깊은 유대감과 충성심을 바탕으로 가족을 보호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며 높은 지능과 강한 적응성을 통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루카스 씨도 진돗개를 우연한 기회에 키우게 되었고 용맹함을 칭찬하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내용과 이름은 사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루카스라고 합니다. 보통의 캐나다 가정에는 반려견이 한두 마리씩은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덩치는 크지만 순한 골드 리트리버 리브를 키웠던 적이 있었죠. 사회생활을 하다 퇴직을 하고 나니 제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우울감이 오고 있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허무한 느낌마저 들었죠. 건강했던 리브가 어느 날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더니 그 애를 넘기지를 못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리브는 그래도 대형견 치고는 오래 산 편이어서 13년간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죠. 퇴직 후에 리브를 떠나보냈더니 저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마찬가지지만 저는 유독 각별했죠. 새벽에 퇴근할 때도 많았는데 캄캄한 밤이든 어둑한 새벽이든 퇴근하고 오면 가장 먼저 달려와 마중을 나왔던 녀석이었죠. 골드 리트리버는 천사견이라 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고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와도 잘 지내고 어린아이,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치며 좋아합니다. 어린 골든 리트리버는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사고를 치는데요. 리브가 성견이 되기 전까지 하루에 2번씩 1시간 정도의 산책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순하지만 본래 사냥견이었다 보니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면 유전질환에 걸리기가 쉽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최대한 딱딱한 바닥을 피해 다녔고 매년 건강검진을 했었죠. 본래 리트리버가 수영을 잘하는 대표적인 견종이죠. 더운 날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녀석이죠. 퇴직 후에는 리브를 돌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 리브였지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배변 조절이 되지 않아 아무데나 실수를 하고 다리 힘이 없어 소변을 본 자리 위에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렇게라도 리브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리브를 보낸 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불면증이 찾아왔고 자연스레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툴툴거리고 손자 손녀가 와도 좋다 말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었죠. 저의 무기력증은 날로 심해져 가족들은 저에게 병원 진료를 권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피터가 웬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리브를 보내고 너무 힘들어서 절대로 반려견을 데리고 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저를 걱정한 가족들이 의논을 한 모양인지 새로운 식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한눈에 봐도 어떤 견종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던 거죠.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미국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품종과 섞인 믹스견이죠. 그럼에도 진돗개 특유의 유전자 때문에 한눈에 봐도 진돗개인 줄 알았어요. 형사가 진돗개를 모를 리가 있나요? 하마터면 진돗개가 수사 탐지견이 될 뻔했으니까요. 리브가 올 즈음 수사견 훈련관들이 한국에서 진돗개 순종을 4마리 데리고 온 적이 있었죠. 보통 탐지견은 주로 독일의 셰퍼드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종교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종으로 진돗개가 물망에 올랐던 거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진돗개를 보게 되었어요. 수사견 훈련관들이 생후 50일이 지난 진돗개를 대상으로 재빠르게 공을 쫓는지 실험을 통해 민첩성과 영민함을 꼼꼼히 확인했는데 진돗개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죠. 수석 훈련관은 진돗개가 다른 견종에 비해 빠른 시간에 수사견이 될 수 있을 거라 했고요. 하지만 최종 훈련에서 탈락을 한 이유는 독립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였습니다. 빠르고 용맹했지만 탐지견이라 팀워크가 중요한데 너무 독립적이라 훈련하기 어려웠죠. 결국 탐지견이 되지 못한 진돗개는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보니 진돗개를 키우는 게 걱정이 되었죠. 더 이상 반려견을 내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친 것과는 달리 하얗고 복실한 털을 가진 녀석을 보니 마음이 끌리더군요. 아들은 진돗개를 집에 두고 가버렸고 저와 진돗개는 불편하고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예쁜 한국 이름을 찾아보았고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백구, 황구 등 이름에 색을 넣어 표현하더군요. 하얀 털을 가진 그 녀석이 설탕이나 크림처럼 부드러워 보여 밀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밀크를 데리고 옆집에게 데리고 갔더니 일본의 시바견 아니냐면서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맹견을 키우는 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맹견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얼마 전 옆 동네 핏불 테리어가 최근 사람을 물어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생겼고 이후 동네에서는 맹견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말거나 입마개를 하라는 글을 붙여놨죠. 힘이 너무 좋아 여성이나 노인이 핏불 테리어를 끌고 다니면 자칫 목줄을 놓칠 수 있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밀크를 그런 취급을 하다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맹견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훈련소에서 기본 훈련을 받게 했지요. 진돗개는 확실히 리트리버 견종과 달랐습니다. 리트리버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낯선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반면 진돗개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훈련 교관이 하는 말이 진돗개는 자신의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고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자 옆에 낯선 사람을 매우 경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밀크가 제 말을 듣는다며 같이 훈련을 받자고 했죠. 귀엽게 생겼지만 독립적이고 충성심이 높은 견종이라니 저는 밀크에게 점점 애정이 생겼고 저는 밀크를 위해 우리 둘만의 캠핑을 계획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에 위치한 푸키노 그린포인트 캠핑장으로 둘만의 캠핑을 떠났죠.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한 늦가을 저녁이라 그런지 넓은 캠핑장이 텅텅 비어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숲속을 탐험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여유로운 캠핑을 즐기고 있었죠. 주변이 어둑어둑해져서 서둘러 텐트로 돌아온 나는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크가 좋아하는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다른 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보는 쪽은 캄캄한 숲속 입구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식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기운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심스럽게 밀크를 불러보았죠. 밀크는 내가 부르는데도 시선을 거두지 않고 미동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서둘러 손전등을 찾아들고 밀크가 응시하는 곳을 비춰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숲속에 뭔가 반짝이는 작은 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고 그것이 늑대들의 눈이라는 것을 알아채기까지 몇 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늑대들의 모습이 조금씩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죠.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밀크의 짖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사나운 표정으로 잡아먹을 듯이 늑대들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죠.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밀크의 용맹한 모습에 저도 순간 정신을 차렸고 모닥불에서 큰 장작을 쥐어들고 늑대들을 향해 휘둘렀죠. 기회를 보고 있는 늑대들에게 밀크는 사방으로 날뛰며 짖어댔고 나도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를 치는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장처럼 보이는 녀석이 먼저 돌아서면서 다행스럽게도 늑대들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라 쌀쌀한 날씨에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흥분한 가슴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밀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내 곁으로 오더니 조용히 숨을 골랐죠. 평소에 밀크는 순진했지만 주인이 공격받을 땐 맹견으로 변신해서 싸워주었습니다. 밀크가 용맹하고 충성심 강한 반려견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집에 무사히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밀크를 만나게 해준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생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죠. 밀크도 무서웠을 텐데 가족을 위해 용맹하게 싸워줘 너무 대견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너무도 유명해져서 동네 사람들이 밀크를 알아볼 때면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진돗개를 키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감을 할 수 있다면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충직함이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리브를 보내고 제2의 인생을 같이 해주는 밀크가 있어서 요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